안녕하세요. 실리상조 장례지도사입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며 장례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너도나도 상조회사에 가입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TV만 틀면 상조 가입을 권유하던 광고가 쉴 틈 없이 나올 때였습니다. 그런데 보험인 줄 알고 들었던 상조회사가 어느 날 망해서 없어지기도 하고 비용도 계속 올라 결코 저렴하지 않아 눈물을 머금고 상조 가입을 중간에 해지하신 분들도 꽤 많습니다. 물론 형편이 안 돼서 애초에 상조 가입을 포기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상조 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장례를 치를 수 없을까요? 상조 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비싸게 장례를 치러야 할까요? 정답은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상조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더 저렴하고 품격 있게 장례를 모실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후불제 상조입니다. 후불제 상조는 월 납입금을 내는 선불식 상조가 고객 유치금을 영업비용으로 탕진하고 폐업하면서 고객에게 피해를 주는 시스템에서 탈피하고자 생겨난 장례 서비스입니다. 사실 동네마다 있었던 장의사와 비슷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1970년대만 하더라도 시골에서는 집집마다 너른 마당이 있었고 모두 집에서 장례를 치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도시와 산업화의 바람을 타고 장례를 전문으로 하는 장의사가 동네마다 생겨납니다. 그런데 장의사도 장례식장에 밀려납니다. 아파트에 사는 도시 사람들은 더 이상 집에서 장례를 모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네마다 있었던 장의사들은 사양 산업이 되어서 하나둘 사라지고 장례식장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장례식장이 우리나라의 유교적 장례 문화의 허례허식을 틈타서 과도하게 장례 비용을 부풀려 소비자 피해가 극심했습니다. 그 틈을 파고든 것이 바로 월 납입금을 내는 상조회사입니다. 처음 생겨날 당시에는 장례식장의 횡포를 견제하면서 고객 만족에 순기능을 하기도 했지만 이 역시 폐업, 부도 등의 이유로 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힙니다. 이제 장의사들이 후불제 상조라는 이름으로 장례 지도사라는 호칭으로 반격을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현행법상 장례식장은 장례에 대한 모든 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상조에서는 시설이 아닌 용품과 서비스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 장례 과정을 살펴볼까요? 장례는 크게 세 가지 비용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 장례식장. 두 번째, 상조 서비스. 세 번째, 화장, 매장. 이렇게가 있죠. 장례식장은 빈소, 접객실, 안치실 등의 시설을 임대합니다. 또한 장례식장의 주요 수입원인 음식 역시 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음식으로 조문객을 대접해야 합니다. 장례 절차 중 가장 큰 비용이죠. 상조회사에 가입해도 이 비용은 별도로 지불해야 합니다. 상조 서비스의 내용을 보면 장례지도사, 염습상례사, 장례 도우미를 파견하는 인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례지도사는 장례 절차나 방법을 잘 모르는 유가족 곁에서 장례 전체를 도와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염습상례사는 고인에게 염습을 진행하는 역할을 하죠. 장례 도우미는 유가족을 대신해서 음식 접대, 청소, 정리 등 굳은 일을 맡아서 유가족분들이 조문객에게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또한 빈소를 차리는 데 필요한 빈소용품을 제공하고 상복, 건 등의 상주용품을 제공합니다. 고인 염습에 필요한 수의, 관 등의 입관용품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인을 안치실로 모시는 앰뷸런스가 제공되며 발인 시 장지로 이동할 장의버스 또는 고인 전용 리무진과 같은 의전 차량을 제공합니다. 화장 또는 매장은 택일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화장지는 고인의 주소지 관할 화장터를 이용하시면 10만 원 내외의 비용으로 이용하실 수가 있고 관외를 이용할 시에는 100만 원 내외로 이용해야 합니다. 또한 화장을 한 고인의 유골을 최종적으로 어디에 모실지 선택해야 합니다. 납골당, 봉안당, 자연장, 수목장, 해양장, 유택동산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매장의 경우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선산이 있다면 매장지에 대한 비용은 없지만 고인을 운구하고 봉분을 조성하는 비용이 상당합니다. 현재는 90% 이상이 화장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